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금요일.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필사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 아이를 위한 하루 한 줄 인문학. 지은이 김종원. 출판사는 청림라이프. 나의 기호 노트를 만들자. 일주일에 1회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좋아하는 것을 하나 적고 그 이유에 대해 써보자. 반대로 싫어하는 것도 하나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써야 한다. 자료가 모이면 그 자체로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모인 정신적 기록이 된다. 나중에 수많은 선택 앞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 있게 고를 수 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썼냐면요.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기호노트를 만들어 보자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써보면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일주일에 한 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이 글을 썼는데 실천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홀로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서 아무리 거대한 대지 앞에 서 있어도 꽃 한 송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면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부모가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할 때 아이의 모습도 부모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한다. 부모가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할 때 아이의 모습도 부모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변한다. 오드리 헵번의 어머니가 남긴 조언. 첫째, 친절하라. 친절은 가장 좋은 매너다. 언제든 다른 이에게 친절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늘 다른 사람의 소중한 시간을 먼저 생각해라. 셋째, 경청하라. 남들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넷째,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똑바로 서고 몸을 곧게 세워 앉아라. 그리고 술과 사탕을 자제하라. 이건 정말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제력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 자제력을 잃을 때가 한 번씩 있답니다. 다섯째,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라.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데 집착하지 마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하게 말하고,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 아름다운 몸으로 살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과 너의 음식을 나누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기억하라. 아이가 기억하는 건 부모와 함께 간 장소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던 순간이다. 값비싼 파스타를 먹은 유럽의 어느 식당이 아니라 파스타를 먹다가 튄 소스가 서로 얼굴에 묻어 놀리고 장난치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한다. 이 말이 정말 제가 와닿아서 썼는데요. 값비싼 파스타를 먹은 유럽의 어느 식당이 아니라 파스타를 먹다 튄 소스가 서로 얼굴에 묻어 놀리고 장난치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한다. 아이들에게는 장소가 아닌 저 부모와 함께 있던 순간을 더 기억한다는 거겠죠. 제가 필사를 여기까지 했는데 더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제가 다른 노트에 비슷한 거를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추어는 마감을 정해두고 일을 시작하지만 프로는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창의성은 결국 그 사람이 사색하는 시간의 질로 결정된다. 창문을 유심히 관찰하면 창문 앞 딸을 기대는 나무 부분이 심하게 닳아있는 걸 알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오래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나무가 움푹 들어간 걸까? 그가 창문을 하나 더 만든 이유는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무심히 봤거나 유심히 봤지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는다. 햇살 한 조각에 주목해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나는 아직 햇살을 제대로 모른다. 늘 사랑을 갈구하는 이유 역시 거기에 있다. 햇살 없는 삶을 살아서 뜨거운 사랑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다. 진리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단지 해변에서 놀다가 이따금 남달리 더 매끈한 자갈이나 예쁜 조가비를 찾는 평범한 소년과 다름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앞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남아있다. 자연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동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다. 그러니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다면 끝까지 해보라. 내가 살아가면서 발견한 가장 귀한 단어는 인내였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장 귀한 단어는 인내. 제가 또 필사를 이 책에서 정말 좋은 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황의 수신시푼. 첫 번째 입지. 먼저 뜻을 높이 세워야 한다. 성현을 목표로 하고 털끝만큼도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번째 경신. 언제나 몸을 경건히 하라. 바른 모습을 지키고 잠깐이라도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마라. 세 번째는 치심. 마음을 바로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게 유지하고 흐릿하고 어지럽게 놓아두지 마라. 네 번째는 독서.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읽으면서 뜻을 이해해야 하며 말과 문자에만 매달리지 마라. 발언. 말을 정확하게 간결하게 하며 자제하고 이치에 맞게 함으로써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여섯 번째는 재행. 행동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을 반드시 바르고 곱게 해야 하고
도리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7번째, 거가. 가정생활에 충실하라.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우애를 다하며 윤리를 지킴으로써 서로의 은혜와 사랑을 굳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8번째는 접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들을 성실과 신의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두라. 9번째는 처사. 매사를 옳게 처리하라. 업무에 임해서는 옳고 그름을 철저히 분석하고 쉽게 분노하지 말며 욕심을 줄여나가라. 10번째는 응거.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라. 시험에 관해서는 득실을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평안하게 치른 다음 천명을 기다려라. 이 책에 이렇게 이왕의 수신 10푼이라는 내용을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나는 기도한다. 어떤 바람이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는 꽃송이처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떤 파도가 밀어닥쳐도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바다처럼 그렇게 살겠다. 꽃처럼, 태양처럼, 바다처럼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보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빛으로 세상을 사랑하자.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은 덥지만 우리를 위해 자동차 안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운 날 실외기는 자기를 희생하며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필사를 했나요? 세상이 갈대처럼 흔들릴수록 나는 바위처럼 무거워져야 한다. 세상이 나를 끈질기게 유혹할수록 나는 바람처럼 유연해져야 한다. 세상은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내 모든 것은 내가 제어한다. 나는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 창조의 재료는 가득하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도 수많은 영감의 조각이 여기저기에서 나를 발견해달라고 외치며 열심히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창조는 결국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사람이, 색과 색을 연결하는 사람이,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창조자다. 제가 너무 많은 필사를 해서 이거 다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내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길을 찾아야 한다. 자기 길이 없는 사람의 관찰은 고민으로 이어진다. 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고민으로 점철된 삶은 답을 낼 수 없고 결국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수의 삶을 살게 된다. 내 길을 발견한 자만이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것을 자기 삶에 반영할 수 있다.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다. 그것은 언젠가는 흩어지고 떠나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실의 눈이 깨어나야 한다. 사물은 반드시 그것이 존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공간과 사물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공간이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결국 지저분한 쓰레기장이 됩니다.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놓느냐가
공간에 쓰임을 결정합니다. 나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면 두 번 더 생각합니다. 친구가 소중한 만큼 조금 더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 내 마음을 예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는 두 번 태어난다.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진다.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는 생명이다. 나는 오늘 어떤 생명을 아이와 나눴을까? 이 말이 정말 저는 오늘 아이와 어떤 말을 나눴을까요?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의 말로 다시 한번 태어나 완벽해진다.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는 생명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거를 왜 써놨을까요? 이국종 의사님 뭐 다 아시죠?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아서는 안 된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제가 좋아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역시 좋아할 만하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필사를 많이 했을까요? 이 책에 대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읽었는데 영상을 끊기도 그래서 제가 마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픈데 참고 읽어볼게요. 내가 책을 다 읽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니까.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그런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수많은 사람이 힘들게 쌓은 노력이 한 사람의 조급한 선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쌓는 건 힘들지만 사라지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재입니다.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노력하는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천재는 겸손해야 합니다. 천재적인 재능은 겸손한 사람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하지만 알수록 고개를 숙일 것이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행동하지만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다. 현명하게 말하고 싶다면 현명하게 살아라. 지혜로운 글을 쓰고 싶다면 지혜롭게 살아라. 글과 말은 나의 하루를 보여주는 수단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쓰고 싶은 글을 삶에서 먼저 증명하라.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남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문제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내용을 종이에 쓰는 겁니다. 제가 이 5가지를 또 써놨는데 모든 것은 현재가 결정한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 운명은 없다. 태도는 제2의 입이다. 고귀한 정신을 유지하라. 제가 거의 책을 거의 다 쓴 것 같은데요. 인간의 한계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위대하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있으면 좋은 것인가? 나에게 없어도 문제 없는 것인가? 나에게 없어야 할 것인가? 이 글도 제가 읽다가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아이일 때 병이 낫는다면 나는 자전거도 타고 롤러브레이드도 타고 들로 산으로 긴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 병이 낫는다면 나는 운전면허증을 따서 차를 몰고 다니고 졸업 파티에서 춤이란 춤은 다 출 거예요. 내가 어른이 되어 병이 낫는다면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제가 이 뒤에 부분을 쓰지 못했는데 아마 그때 그 내용이 아팠던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병이 낫는다면 어땠을까 하고 썼던 내용인데 제가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네요. 율곡 2의 경명요결 중에서 제가 이 글도 읽다가 너무 좋은 글이어서 적어놨던 것 같아요. 구용 발을 가볍게 들지 않고 손의 모양은 공손하게, 눈의 모양은 단정하고, 입의 모양은 조용하고, 목소리 모양은 고요하고, 머리 모양은 곱게 하고, 기운을 엄숙하게 하고, 선 모양을 덕스럽게 하고, 얼굴빛은 씩씩하게 하는 것이다. 구사 사물을 볼 때는 밝게 보고 들을 때는 집중해서 똑똑히 듣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유지하고 용모를 공손하게 하고 말은 성실하게 하고 일에 처해서는 공경함을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질문하고 분할 적에는 곤란할 때를 생각하고 이득을 보거든 의로운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용 구사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고 당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의 골든타임. 내 아이를 빛나게 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이 글을 끝으로 제가 아니네요. 여기 조금 더 있네요. 내가 통제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내가 통제하지 못한 음식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살로 바꾸고 내가 통제하지 못한 중독은 결국 나를 마음대로 움직여 망가뜨린다. 나를 통제하는 것이 내 아이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다. 제가 필사를 김정훈 작가님의 하루 한 줄 바이올린 하루 한 줄 인문학 이렇게 몇 장이나 이렇게 필사를 한 거 보면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게 읽었던 책이어서 아마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김정훈 작가님의 책을 그전에도 이제 베스트셀러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고 이제 제가 구입한 책이 있어요. 지금 다른 책을 읽느라 제 책장에 거의 모셔두고 있는데 내 아이를 위한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읽다가 말다가 계속 이 목차 차례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읽지 못했어요. 제가 조만간 읽고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필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 어제 핸드폰 카메라가 24분을 넘어가고 25분이네요. 어,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내일 또 만나요.